자, 이것도 제일 마지막을 먼저 읽어보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Despite sending their children,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그들의 자녀를 갖다가 엘리트 코스를 보내는 데도 불구하고 뉴욕에 있는 그 리치 중에 리치스트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대요. 뭐를 보상할 만한 그 자기 아들내미 딸내미의 유전자적인 어떤 평범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despite getting little opportunity니까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럼가의 이제 똑똑한 이 천재 소년들이나 소녀들은 make it big 해서 이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까지 읽었을 때 말이야 방구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일단 여러분들 뉴욕이나 이런 어떤 미국이나 영국에 그죠? 뭐 옥스퍼드나 이런 데 가셔서 한 10년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년 있을 정도의 여러분들의 집이 뉴욕에 있는 가장 부자든가 꼭 뉴욕에 있는 가장 부자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죠? 부자가 되면 뉴욕에 그래 한 10년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 다 하지 않나? 이 문장 자체가 뭔 말인지는 좀 쉽게 이해는 되는데 왜 납득이 되지 않잖아. 그죠? 왜냐하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에 있어서 이 마리아 방구야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 좀 쉽게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 그리고 갑자기 이제 자연은 그죠? 네이처는 이렇다라고 하니까 더 힘들죠. 근데 이제 수능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 네이처와 너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일 위에 보면 네이처와 너처의 전쟁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런 문장을 딱 볼 때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게 유전자적인 요인이 더 크냐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냐에 대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 굉장히 이제 그 재밌게 다루는 어떤 테마입니다. 네이처는 선천적인 능력이라면 너처는 그러니까 후천적인 환경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마리아 방구야라고 읽고 갑자기 자연은 이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한 번이라도 공부를 좀 해본 친구가 아니면 그리고 이게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석을 위한 해석을 했다면 이 문제가 또 나온 애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이처가 그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답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유전자 소인 중에서 근시 소인이 있어요. 그죠? 근데 환경은 아마존 원주민이야. 그러면 멀리 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죠. 환경이 그러면 내 그 유전자 성향 중에 근시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환경에 의해서 발현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때까지 그 네이처와 너처의 전쟁에 있어서는 보통 너처의 환경 여기에 좀 더 손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또 다르게 해볼까요? 내가 태어나기로는 아인슈타인이에요. 그죠? 근데 나의 환경은 그 아프리카의 부시족 추장의 두 번째 아들이야. 아프리카를 내가 폐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그 나는 아인슈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뭔가 상대성 원리를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환경이 개구리 동 묻혀가지고 이제 화살을 쏘아서 이제 사슴을 잡아야 되는 처지에 있다면 상대성 원리가 잘 나오지 않죠. 그죠? 물론 인간이 타고난 저만의 소질과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이라는 것이 그 더 이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백인 분들이 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그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시고 난 뒤 어떤 거를 얘기했는가 하면 그 타고난 저만의 유전자적인 어떤 우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백인 만세를 부르짖고 이제 여러 가지 학술을 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환경이 더 중요하더라라고 결론을 내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최근에 왜 수능에서 보면 인구 뭐 필요하노 이런 얘기들을 애들로서 막 못 알아먹도록 했는 그런 문장도 있을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뭐죠? 이 문장 전체는 그 네이처 만세, 유전자 만세, 그 너처 환경 우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수능에서 다뤘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장들이 보면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좀 많이 따라가는 그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새로운 네오 나치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반드시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너처 그 후천적인 어떤 환경 만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갖다가 이제 그 더 중요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더 스펙트럼을 좀 한쪽
끝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면 좀 더 재미를 유발하면서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서 그렇잖아요. 왜? 수능 문장 자체가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이게 마리아 방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무리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여기는 뭐야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이제 타고난 저 바다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평범함 때문에 망치고 환경이 아무리 이제 안 좋다 하더라도 유전자가 좋다면 그죠? 성공할 수 있으니 유전자가 소위 말하는 소셜 레더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소셜 모빌리티의 어떤 하나의 친구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the world well 이 나오죠. 그럼 여기 나오면 자, 그 환경 만세라고 할게요. 그래서 nature was everything이라고 하는 환경 만세의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을 갖다가 아까 이 전체 문장은 자, 다시 선천적 유전자 만세, 후천적 환경 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적 환경 만세라는 세상은 더 horribly more cruel이니까 더 끔찍하게 이 잔인한 세상이 될 수 있대요. The one where은 the world, a world where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세상이죠? 자, nature allowed people 되니까 이게 유전자가 그죠? 선천적인 어떤 능력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환경을 디스어드밴티지의 환경을 자기의 능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세상보다는 유전자 만세 세상, 선천적 능력 만세 세상보다는 후천적 능력 만세가 훨씬 더 잔인하도다. 끔찍하게 잔인하다는 이런 표현이 좀 너무 보세요. 수능은 적나라한 이야기를 갖다가 아예 못 알아먹도록 너무나 많은 말잔치를 통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가? 어떤 현상을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유전자 만세 시대는 어떤 거죠? 우리가 한 500년 겪어봤지 않나요? 그렇죠?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잖아요. 그죠?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쌍놈이면 그렇죠. 나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쌍놈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그렇죠. 굉장히 안 좋게 겪어왔지 않나?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걸 갖다 이제 허러블리 몰크리 자체도 별로 마음에 드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뭐 시험 잘 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그죠? 나는 이제 그 백인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은 이 환경이 더 좋고 유전적인 것이 아니다고 할 때 난 좀 겁이 났더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백인들의 자기들의 오만함을 이제 반성하고 사실 백인이 아니더라도 그죠 어떤 그 특정한 환경이 되었으면 이래 누구라도 그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어떤 세계를 이제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냐 반성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야 백인들 앞으로도 이제 21세기도 야들이 소나기를 쥐고 이 세상을 경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죠 유전자 결정주의 아닌가요? 이러면 조금 앞으로 파시즘의 세상이 오나 뭐 독재하는 그 어떤 그런 세상이 오나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해요. 그죠? 이걸 쓴 친구도 이 양반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다면 이걸 보는 우리도 약간 좀 극단적으로 이제 읽으면 서로 좀 재밌지 않겠나 싶어서 좀 무리수를 떠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The how particularly nasty니까 얼마나 이거 참 지저분하고 이제 안 좋은 이야기인가죠. 자, write people off는요. 이게 리스트에 사람들을 write 써서 off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뭐 때문에 제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이제 슬럼가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관심한 부모에 의해서 컸다든지 이거 뭐예요? 환경이죠. 환경이 나쁘다고 사람을 갖다가 제거하는 아니면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쾌한 일인가라는 이야기가 되죠. Society depicted in 흑슬리의 이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사회가 자 오해되죠. 그러니까 mistake A for B가 A를 B라고 오인하다, 오해하다인데 A is mistaken for B가 되면 A를 B로 착각하다, 오해하다죠. 그러니까 흑슬리의 이 멋진 신세계라는 이 디스토피아의 세계는, 사회는 사실은 이 운명론적인 유전자 결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전자 만세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 유전자 만세 세상으로 오인받는다. 사실은 굉장히 반대다. 어떤 사회인가 하면 바로 초반에 환경이 unfair advantages에서
이런 부당한 어떤 이점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마음 돼요. 한 10년 동안 미국이나 영국에 가 있으면 돼요. 그죠? 환경을 좋게 하고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헉슬리에 나오는 그 멋진 신세계에서 이제 묘사된 디스토피아의 세계인데 이걸 갖다가 잘못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운명론적인 유전자 결정주의 사회로 오인받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엘리트들이 퇴행을 한대요. 가차없이. 그래서 미인이 이게 의미하다는 뜻 말고 이제 평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엘리트들이 이렇게 퇴행하게 돼서 평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그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그 환경을 갖다가 제대로 조성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의 어떤 유전적인 평이함 때문에 이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없지만은 슬럼가에서 환경은 좋지 않지만 유전자가 좋은 친구들은 이제 성공하도다라는 이야기로 상당히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능력이라는 것이 유전자냐 환경이냐인데 이게 그 어느 것이 이렇게 싸워서 한쪽 편을 들게 되면 좀 사실은 그렇죠. 두 개 다 문제가 있죠. 그죠? 이제 복합적인 건데 이게 그 한쪽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그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환경 제일주의였는데 그죠? 그 어느 순간 이제 수능의 어떤 이야기들이 보면 조금 이렇게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후천적인 환경보다는 선천적 유전자에 좀 더 손을 들어주는 그런 좀 더 손이 아니죠. 완전 확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치우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치우쳐진 어떤 이야기들도 좀 읽기가 좀 거북해서 아니면 읽다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 생각과 이제 결이 달라지면 또 이렇게 답을 못 찍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그대로 이제 얘기한다면 마리아 방구야 하지만은 답은 좀 쉽게 찍을 수 있지 않겠나 싶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3-1번도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업 끝.